입니다. 왜 대한민국 주식만 더 떨어지냐? 그리고 지금 주식 싼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만 코스피 전날 저희가 금요일 날 주가 하락률이 1.75%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3.46% 하락하면서 폭락장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웃긴 것은 지금 세계 경제의 그 위기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상해는 마이너스 0.19%만 하락했고요. 니케이 일본 지수는 마이너스 0.4%만 폭락을 했어요. 더 웃긴 거는 그 전날 미국 장세는 상승장이었어요. 급등장이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 급등장이라 해서 약간 분위기가 좋았다가 보합으로 출발했다가 바로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거. 왜 대한민국 주식만 호구장이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 정말 중국 주식, 일본 주식이랑 비교해보다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위기의 근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출 잘 되고 뭐 재정 상태도 안정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식만 빠져나가더라. 주식만 빠지냐. 환율도 치솟아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10월에 금리 인상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 환율 약세가 이어지니까 외국인 자본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 1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자, 대한민국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미국 증시도 다시 폭락했어요. 다우 산업지수가 1.19% 폭락했고 나스닥도 2% 폭락해서 월요일 장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왜 유독 한국 증시가 얼마나 약한가 한번 보면은 10월 증시 기준으로 볼게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건 한국 코스닥이에요. 16.5% 폭락했고요. 이것도 25일 이제 목요일 기준이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하면 더 떨어졌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1.9%, 12% 급락을 했죠. 자, 일본 니케이 대만 자치엔 수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 근데 웃긴 것은 이번에 급락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증시, 그리고 지금 서유럽발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탈리아보다 더 많이 빠졌더라. 자,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이 무려 36%나 된다는 거. 자, 그만큼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같은 국가, 뭐 신흥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신흥국가의 자금이 먼저 회수되더라.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돈 매도한 다음에 뭐 돈 빼서 나가는 거 쉬우니까 금방 빠져나가더라. 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자,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의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냐? 반대 매매의 함정. 이게 뭐냐? 한마디로 대출 끼고 주식 산 거예요. 신용융자, 미수나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이 일정 가치 이하로 하락하면은요, 증권사가 자기네들 돈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소유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수치로 나오냐? 올해 하반기 신용거래 융자 잔액을 보면요, 원래 한 11조 7천억 수준이었는데 10월 들으면서 갑자기 10조 7천억으로 줄어들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신용거래 융자가 1조 가까이 줄어들더라. 그 이유는 뭐냐? 증권사가 강제로 매각을 한 케이스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반대매매가 증가하고, 이 반대매매 증가로 추가 하락이 진행되고 또 다시 반대매매가 증가해요. 자, 10월에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 215억 원인데 9월에 55억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평균 반대 매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투자가 많은 이제 코스닥에서도 아무래도 테마주로 형성된 바이오주의 하락을 더 부추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시에 지금 들어오는 거, 싸다고 들어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 뭐 11조 규모 신용거래 융자라고 하는데 중국 증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중국 증시 반대 매매 규모 736조 원이에요. A주 주식 전체 시가총액의 12%가 융자로 샀더라. 야, 중국은 진짜 뭐 기업이든 뭐 주식 융자든 뭐 다 스케일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요. 개인이 이렇게 많은 융자를 했을까? 이게 반대매매 규모가 아니라 이제 융자 규모인데, 이제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736조 원이라는 얘기인데, 일반 중소기업들, 상장된 중소기업들, 약간 자금 여력이 딸리는 기업들이, 자, 자기네들 회사를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돈이, 그 주식들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시장에 다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시장, 지금 중국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일단 한국이 더 떨어지는 건 알겠고, 왜 자꾸 떨어지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냐?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더라. 이 위안화 약세 지속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도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자,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일본 예전에 이제 양적 완화 하면서 엔화 가치 일부러 떨어뜨렸을 때 원화 가치도 동조화로 약세가 뛰었고요. 중국 위안화가 약세되면은 주변 국가인 대한민국 원화도 약세를 띱니다. 자, 지금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자, 2017년 초에 위안화가 다시 6.9 위안을 1달러당 6.9 위안을 넘으면서 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무식한 방법 외환 반출을 통제하면서 간신히 끌어내렸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치솟는 치솟는 달러 가치, 약세의 위안화 가치를 막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9월에 1194억 위안을 순매도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9월 말 보면은 3조 870억 달러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자, 그럼 10월 말에 이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궁금하시잖아요. 이거는 11월 7일경에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만약에 다시 또 3조 600억이나 3조 400억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또다시 금융시장은 출렁거릴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외환 상황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도 6.5%로 줄어들었고, 소비자 물가도 7개월 만에 최고치가 났어요. 자, 소비자 물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사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자, 관세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고 유가도 강세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7개월 만에 최고치가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뭔가 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유동성 공급으로 다 덮어왔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계 기업 정부할 거 없이 모두 부채가 상상도 못할 규모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다면은 정부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은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의 디폴트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지방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큰 거 뭐냐? 11월 1일 날 발표되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예요. 자, 이게 민간 기업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제 PMI인데, 자, 이거 간단합니다. 자, 50 이하면은 불경기,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잘 나간다는 뜻인데, 자, 9월에 조사했을 때 50이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만약에 10월에 뭐 49.7 이런 식으로 4자가 보이게 되면은요, 중국 증시 100% 폭락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중 수출 의존도 무려 27.1%인 대한민국도 안전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현대차 어닝 쇼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1%대밖에 안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르노, 삼성이나 뻘짓하고 있는 GM, 대우의 덕으로 지금 뭐 시장 점유율 뭐 굉장히 높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나온다?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해외 시장 중 하나가 신흥국가 바로 중국 시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위기가 겪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무조건 연계철선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일단은 뭐 중국의 뭐 잠재적인 뭐 부채 이런 걸 다 빼고서라도 지금 이 공포 분위기라도 어떻게 잡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든가, 아니면 중국 전쟁, 무역 전쟁이 끝이 나야 돼요. 근데 금리 인상 안 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면 무역 전쟁 협상으로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11월 29일 날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아무튼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뭔가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서 뭔가 합의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무역전쟁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좀 사람들이 중국에서 야 네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협상해라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지금 중국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자, 미국에선 계속 무역 협상안 내놔라.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자, 이 무역 협상안 갖고 오기 전에 정상회담 안 한다. 근데 중국 반응도 되게 웃겨요. 자, 중국 상무부는 무역협상 관련해서 더 진정성을 보여달라. 한마디로 우리와 동격으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할 수가 없다. 자,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두렵지 않다. 10년, 20년 단위로 장기화 가능성.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 대변인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발표하자마자 위안화, 역외 위안화 환율이 치솟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무역전쟁에 대한 끝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은 10년 경제 위기까지 갈 수 있다. 뭐냐? 위안화가 계속 약세되고 외국 자본 이탈하고 지금 홍콩에선 자본 유출이 시작되고 있고요. 물가 상승 치솟고 유동성이 추소하게 되면은 자, 고부채 기업 지방정부 전부 다 파산하고 부동산 거품 붕괴되고요. 금융기관 부실되면서 공적자금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단계가 오면 10년 경제 위기급이다 해서 주가 마이너스 50% 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무역전쟁이 타결이 나야 돼요. 물론 이거 타결 나도요. 제가 볼 땐 한 이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경기 침체가 1, 2년 정도 더 안 좋아져서 언젠가는 이런 10년 경제 위기급이 나와요. 자, 이거 뭐 가까운 시일 내 6개월 이내에 터지냐 아니면 2, 3년 뒤에 터지냐의 문제지만은 일단 10년 경제 위기는 반드시 와요. 자, 이거 말고도 주식 약세 요인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미국, 이건 뭐 무역전쟁 얘기는 했고, 중국 경제 신용거품 이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너무 이제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제가 볼 땐 무역전쟁 없었어도 이건 언젠가 터질 문제였어요. 자,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것도 지금 신흥국에서 지금 영향이 많이 크고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실적 압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미국에서 12월에 또 올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에서 네 차례가 예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이탈리아 재정 위기. 자, 지금 서유럽 국가의 재정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해요. 유로화 때문에, 통합된 유로화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유로화가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지금 스페인이나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으로 좀 약간 좀 충격은 있었겠지만 안정된 수준을 잘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통합된 EU란 이 통합 체계 때문에 자꾸 위기를 덮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자, 이탈리아 재정 위기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이후로 자, 세계 경제 안 좋으면 이거 반드시 터집니다. 게다가 지금 난민에 관한 범죄 이후로 지금 EU와 이탈리아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이슈들이 자꾸 터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인 매수세가 정말로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코스피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은 자, 이게 뭐냐? 주당 시장 가격을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눈 가격, 자산 가치로 나눈 가격인데 코스피 2251대 1이었습니다. 자, 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낮으면은 저평가됐다고 하는 이제 의견이 많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에 0.91이에요. 자, 지금 주가가 이게 목요일 기준이었는데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더 낮겠죠. 0.8대가 나오겠죠. 자, 그걸 믿고 자, 어차피 주식은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주식 사놓고 최소 2년 3년 묵혀놓으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포의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가 이익을 만든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런 저는 잔물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급락 말고 한 10%에서 15%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영국이 EU 탈퇴 투표를 했던 블랙시트 아니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아니면 중국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이런 것 등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주가가 빠졌는데 그런 공포를 이겨내고 주식을 매수하시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일단 바닥을 가져야 계속 급락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 이후에 외국인 매도 행진이 일단 끝이 납니다. 매도세가 좀 멈춰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 먼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약간 끌어올려요. 그 상태에서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온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와서 주가를 원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자, 이것이 10년에 한 번 정도 되는 이제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매년 오는 이제 급락의 이후의 반등이고요. 자, 정말 위험하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하고 느낀 게 아니다. 10년 경제 위기는 다르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약세장, 지금처럼 약세장이 계속 펼쳐지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방 정부나 뭐 중국 기업들의 연쇄 부도 그 이후에 금융 이제 뭐 뱅크런 뭐 이런 뭐 금융 불안정이 터지면은 그때부터 급락세가 떨어지더라.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주가가 폭삭 주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불경기에서 약간 주식이 약세장을 펼치다가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자, 급락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요, 무조건 주식은 반토막이 이상 납니다. 부동산 할 것도 없이 다 폭락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기업이든 정부든 아니면은 개인이든 구제금융을 시작하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이 전하는 쉬운 경제 마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주식만 더 떨어지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대한민국에 이제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이 더 많다는 점,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반대 매매 등의 이유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더 싼 거 아닌가? 여러 두 가지 의견 다 전해드렸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전문가 맨날 주식 사라고 권하는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로 암흑기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결을 하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점 여러분